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턴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펼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패턴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패턴 기호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패턴을 부직포에다가 옮겨서 부직포 패턴을 가지고 원단에 대고 재단을 하는 것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전에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상식에는 뭐 어깨를 앞판하고 뒷판하고 어깨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맞닿아서 우리가 재봉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의 치수가 딱 맞아야 될 것 같잖아요. 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옷 패턴을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산수에서 배운 것처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치수가 정해져 있으면 마음이 훨씬 우리가 편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는 1 더하기 1은 3이 될 때도 있고 어디는 1 더하기 1이 0.5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불규칙한 가변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옷 만들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소매인데요. 소매는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제 어깨를 이어서 여기가 연결이 되면 진동 부분이 동그랗게 나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부분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끼워서 소매를 끼워서 붙일 때 소매도 동그란 모양이면 훨씬 이해가 쉽고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소매의 패턴을 보면 소매 패턴은 이렇게 그래프의 곡선처럼 치솟는 부분이 있도록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가 아까 만든 이 진동의 동그란 부분하고 갖다 맞추려니까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데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초기에 막 재본 거예요. 줄자 대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쟀더니 15cm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 진동을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얼마 나오나, 거기도 15가 나와야지 이제 제 머릿속으로는 맞는 건데 재봤더니 여기는 1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패턴 이상해. 왜냐면 여기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얘는 왜 3cm가 더 커? 그러니까 막 이제 멘붕이 왔는데 이 소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 우리가 차렷하고 있으면 가만히 맨날 이러고 있지 않고, 저도 지금도 막 팔을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하고 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럴 때 내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여유분을 만들어주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 공간을 위해서 패턴에서 이즈라는 부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생각하면 돼요. 자켓 같은 거 입을 때 여기서 뽕, 약간 뽕 이렇게 나온 거, 그런 느낌. 그 부분에 뭐가 진짜 여기다가 뭐 뽕을 넣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한 게 아닌데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그 부분에 여유가 약간 주름진 것처럼 그런 여유가 느껴지는 옷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여유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당겨줘서 그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허벅지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판하고 뒷판하고 둘이 만나서 재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앞판과 뒷판이 길이가 약간 달라요. 걔는 약간 당겨줘야 되거든. 또 여기가 너무 느슨하면 바지가 후줄근, 안쪽이 후줄근 하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패턴 자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당겨주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얘는 뒷판이고 얘는 앞판인데 얘네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재봉이 될 거거든요. 너치를 맞추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길이로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윗부분을 보면 길이가 달라요. 이 뒷부분의 바지가 여기가 더 짧기 때문에 이만큼, 한 1cm 정도 얘를 늘려서 같이 재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패턴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은 당겨줘, 어떤 부분은 늘려줘 하면서 서로 맞닿는 부분이라도 서로의 크기가 똑같지 않고 다르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다.
제가 이제 제리네 구멍가게라는 사이트에서 영국 패턴을 가져다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글화해서. 그랬더니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조금 하나가 뭐 2cm가 더 커요. 1cm가 더 작아요.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저도 똑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굉장히 많이 재봤어요. 왜 다르지? 내가 잘못한 거야. 이 패턴이 이상한 거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옷의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런저런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런 오해가 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길이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면 왜 너치는 맨날 맞추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치는 꼭 맞춰야 돼요. 왜냐면 뭐 1번하고 2번하고 둘이 만나는데 길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너치는 꼭 맞추면 그 패턴을 만든 사람이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치라는 거는 맞춤점이기 때문에 꼭 맞춰가면서 재봉을 하는 게 맞고요. 길이는 뭐 A랑 B랑 둘이 맞춰서 재봉을 하더라도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은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좀 덜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패턴을 옮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뭐 제 사이즈가 만약에 라지 사이즈다 그러면 그냥 패턴을 라지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예전에 저도 많이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아이 옷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엄마 옷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이즈들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그 패턴이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직포에다가 옮겨서 그려서 사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먼저 그 패턴이 시접이 포함된 패턴이냐 시접이 포함되지 않은 패턴이냐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시접이 포함되어 있는 패턴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조금 줄어들어요. 얘는 시접이 포함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부직포 시중에서 여러 가지 판매되거든요. 뭐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놓고요. 자를 대서 그리는 게 더 좋겠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표도 꼭 따라서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치가 있으면 꼭 그리고요. 여기 중심에 가위집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가위집 표시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접는 곳이니까 여기도 접음 똑같이 따라 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가위로 오려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시접이 없는 경우에는 시접을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게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 일본 패턴북 같은 경우에는 시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다가 많은 패턴을 넣으려다 보니까 자리를 좀 좁게 쓰고 싶어서 시접을 포함시키지 않은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선 자체가 완성선이 되는 거잖아요. 옷을 만들었을 때 이제 재봉선이 되는 거라서 그 선을 그대로 뭐 너치랑 이런 거 다 넣어서 따라서 그린 다음에 그거를 오리지 말고 오리기 전에 그 부직포 위에다가 시접을 더해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오려서 원단에다 대고 시접을 그리면 조금 더 부정확해요. 그래서 부직포에다가 그 선에서 여기는 1cm 정도의 시접을 둔다고 써 있다. 그러면 1cm를 좀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그 시접 선을 따라서 부직포를 오리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재단을 하는 거죠. 일본 패턴북에서 있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라인, 요 검정색 라인 요거를 제가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부직포를 대고 여기는 표시도 그대로 해줄게요. 너치 표시 해주고 여기 이제 보면 식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식서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대로. 이런 패턴이 이제 나온 건데, 이 패턴에서 시접을 1cm 더해서 그려줘야 되잖아요. 1cm 표시가 되어 있는 자가 있잖아요. 가로로 선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1cm를 또 그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안 그러면 1cm를 자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런 둥근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1cm를 자를 세워서 이렇게 1cm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주고. 시접선이 없는 경우에 이제 완성선에다 시접선을 그리다 보면 어떤 좁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접은 상태에서 그리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 패턴은 지금 시접이 포함이 되어 있는 패턴인데, 시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패턴이라고 가정할 때 부직포에다가 시접을 그리기 전에, 그러니까 옆에 시접은 다 그렸고요. 밑단을 그리기 전에 부직포를 밑단 완성선에 맞춰서 접는 거죠. 그 다음에 잘라버리면 펼쳤을 때 밑단이 끝나는 곳에서 위와 아래가 대칭이 되는 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이거는 소매나 바지처럼 밑단이 좁아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쉽습니다. 나중에 그 접혀 들어가는 부분까지 좁아지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재봉하기가 편해지는데요. 그게 시접이라는 게 이제 부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뭐 넥라인은 0.5예요. 여기는 뭐 1cm예요. 바지 밑단 같은 경우에는 4cm예요, 5cm예요. 뭐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패턴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은 몇 cm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명시해 놓은 걸 잘 보면서 그려서 사용해야 또 틀림없이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접이 포함되어 있는 패턴이 훨씬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런저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패턴지에 패턴을 이제 옮겨서 그렸으면 그걸 오려서 원단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 원단을 재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제 식서 방향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재봉틀 무료 인강 할 때 식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패턴에 식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식서를 정확하게 따라서 그린 다음에 그 패턴을 원단의 식서와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충 맞추면 나중에 이게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길잖아요. 우리 몸에 맞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바지 같은 경우면 우리의 하체 길이만큼 기장이 나올 거라서 그게 약간만 틀어져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방향이 점점 각도가 커질 거란 말이죠. 삐뚤어진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식서가 그려져 있는 끝에서 끝까지 그 간격을 잘 맞춰서, 그러니까 평행이 되도록 식서 방향과 원단의 끝부분이 평행이 되도록 잘 맞춰 놓아야만 바지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원단 지금 제가 다림질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 끝에 이렇게 지금 원단 짠 흔적이 보여요. 이 끝에가 식서 방향이죠. 이렇게 지금 원단이 짜여진 건데 여기 마무리가 되어 있죠.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바지를 대고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 식서가 있어요. 이 식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굉장히 길게 그려줬어요. 그 이유는 식서를 잘 맞추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다 놓고 그릴 때 자로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끝에서부터 식서까지 22cm네. 난 지금 똑바로 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말고 이 윗부분을 재니까 23.7cm나 되네.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은 치수로 맞추는 거죠. 2선 중심, 2선 중심으로 해서 평행이 되도록. 그래서 22cm 되게 조금 맞춰. 그러면 이쪽 다시 한번 재보고 얘가 또 삐뚤어졌네. 그럼 얘도 오케이 22. 그럼 다른 위쪽 이제 맞춰졌거든요. 지금 이 바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서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식서의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모두 다 똑같은 치수가 되도록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도 그냥 평행한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평행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식서가 그렇게 뭐 많이 크게 좌우되는 것 같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옷을 만들 때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식서는 물론 맞추기는 맞췄지만 막 몇 센치인지 막 재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맞추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옷을 계속 만들 때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됐고, 특히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은 밑에 내려갈수록 각도가 커지면서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지를 재단해서 만들었을 때 나중에 바지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 패턴을 만드는 사람이 식서를 그리는 거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쉽거든요. 정확하고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식서를 우리가 그대로 베껴야지만 우리도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원단에서 우리가 식서를 곧게 맞춰서 작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에 나와 있는 식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원단의 패턴을 그릴 때 나는 시침핀으로 그 부직포 패턴을 꽂아서 그대로 그 선을 따라서 이제 오리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초크로 그 선을 따라서 그려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초크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초크로 하다 보면은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직포 패턴하고 원단하고 딱 붙어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크로 그리다 보면 그 부분이 약간 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자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만의 기준을 좀 세워놓으면 그 차이를 좀 줄일 수는 있죠. 나는 초크를 그리고 초크 안쪽 선으로 뭐 재단을 할 거야 라던가, 나는 패턴을 원단에다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패턴 선을 따라서 자를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패턴의 가장자리가 원단이랑 딱 붙을 수 있도록 시침핀을 많이 꽂은 다음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자를 때는 이제 가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커팅 롤러 그 커터를 굉장히 이름이 뭐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걔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팔목이 굉장히 아파요. 아무래도 힘을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재단 가위를 사용을 하는데, 이 또 재단 가위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조금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피자 칼처럼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르는 거라 크고 직선이고 동그랗고 이런 부분은 잘 잘리는데,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조그만 부분은 자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서 뾰족한 재단 가위를 사용을 해서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다 자를 수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패턴에 그려져 있는 너치가 있잖아요. 너치나 실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단할 때 다 또 다시 옮겨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실표 같은 경우에는 실로 우리가 흔히 이제 면실 이렇게 툭툭 잘 끊기는 그런 면실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늘로 표시를 해서 이쪽 저쪽으로 같이 표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죠. 잘 끊어지는 이 면실, 이걸로 두 장이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 아무 쪽으로나 양쪽으로 실이 나오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쪽 십자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면 이제 뒤에는 이런 표시가 되고요. 이 겉에서는 실이 뭐 한 1-2cm 정도 남는 위치에서 잘라주고요. 그 다음 펼쳐서 살짝 벌려서 중간을 다시 끊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양쪽 다 똑같은 자리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겉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이고
이쪽 안에서도 보이고. 이게 굉장히 요긴해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옷을 만들 때 보면 아, 여기에 표시가 있구나. 또 안심이 되고 그 부분에 딱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고, 너치랑 똑같은 거죠. 너치 같은 경우에는 가위집을 탁탁 내게 되어 있는데 너무 깊게 내도 안 되고 너무 얕게 내도 또 나중에 어딘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접이 예를 들어서 1.5cm 시접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깊게 시접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표시만큼만 내면 되는 거고요. 1cm 시접인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너무 깊게 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 너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너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매 같은 부분에 앞쪽은 너치가 하나 있고 뭐 뒤쪽에는 너치가 2개 있고 중심에도 너치가 하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총 4개의 너치를 내야 되는데, 중심에 넣는 너치가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치를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위집으로 넣어도 되고 삼각형으로 오려내도 되는데, 중심은 삼각형으로 오려내고 양쪽 너치는 뭐 그냥 가위집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놓는 거죠. 너치 표시해주고 중심 표시하고 삼각형 이렇게 벌려보면 너치 표시가 보이고요. 중심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약간 차별화 두는 거죠. 아, 얘는 중심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 이제 앞부분에는 너치가 하나고 뒤쪽에는 뭐 너치가 2개야, 이런 게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쓰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제가 저번에 사용했던 그 프랑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너치를 2개 넣고 소매 뒤쪽에다가 너치 하나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 재단을 할 때 이제 접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피스를 만들 때 아니면 상의를 만들 때 그 접어서 한다는 거는 바로 이제 오른쪽 왼쪽 대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재단을 하는 거라서 패턴도 반만 나와 있고 원단도 반으로 접어서 양쪽이 똑같이 잘라서 이제 재단을 해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뭐 가위 끝을 살려서 재단을 한다고 해도 딱 펼쳐서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오른쪽 왼쪽 접어서 하면 조금 차이가 약간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옷 형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접혀 있을 때, 재단할 때 중심은 꼭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나중에 펼쳐서 작업을 할 때 쉽다는 거. 마지막으로 Q&A 질문이 있어서 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매 길이 반팔을 긴 팔로 늘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원래 이제 패턴이 반팔 패턴인데 이거를 긴 팔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 소매 패턴을 보시면은 그 소매 산이라는 게 있고 양쪽에 그 너비가 있잖아요. 이 곡선이 이렇게 그래프처럼 그려진 곡선에 따라서 이 소매 윗부분이 볼록한 거,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원래 반팔의 디자인이 여기가 이렇게 쓰는, 이렇게 좀 몸에서 뜨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걔를 길이만 늘려서 나는 그럼 긴팔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긴팔을 만들면 이상한 긴팔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뜨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늘렸을 때 소매가 굉장히 뭔가 벙벙하고 뭔가 몸에서 이렇게 붉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잖아요. 반팔 디자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긴 팔로 만들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런데 이제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한 거는 어떤 의미냐면, 반팔에서의 길이 조정은 여기까지 할 건지 요만큼 더 길게 할 건지 아니면 요만큼 더 짧게 할 건지, 그 정도에서 길이 조절은 가능하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긴팔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4번째 이제 옷 만들기 기초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봉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옷을 만들면서 알아야 할 점, 또 팁, 알면 좋은 그런 팁들도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또 옷 만드는 영상을 저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5번째 수업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